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 진출과 함께 반년 만에 세리에 A 이탈리아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 2023년 1월 5일 인테르 밀란과의 세리에 A 후반기 첫 경기를 앞두고 여전히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적설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를 강하게 원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 김민재 선수 영입 경쟁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유력 신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 금액이 8천만 유로까지 높아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독점 보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최신 이적 상황과 리버풀 이적설의 원문 출처, 그리고 현재 상황 어떤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시간으로 1월 3일 새벽에 나온 보도입니다. 리버풀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리버풀닷컴에서 리버풀이 4,500만 파운드 이적료의 넥스트 쿨리발리로 불리는 수비수를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서 영입하고자 한다라고 보도한 것인데요. 이 보도 내용의 주인공은 역시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였고 나폴리를 대표했던 수비수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가 그 대체 선수, 후계자로 영입한 선수죠. 그리고 빠르게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올 시즌 나폴리가 세리에 A 무패 행진 속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새로 영입한 두 명의 선수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와 김민재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나폴리에 주목할 선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왜 리버풀이 원하는지를 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기사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과 무려 승점 8점 차의 선두이며 그 중심에 빅 롤을 맡은 선수가 김민재 선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출신으로 첼시로 떠난 쿨리발리의 대안이 되어 나폴리에 왔고, 빠르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이 나폴리 팬들에게서는 쿨리발리를 잊게 만들었다고 보도했고, 그러면서 스페인의 레전드 같은 팀, 바로 레알 마드리드죠. 이런 팀도 연결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유럽 팀들이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미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나폴리 팬들은 8년 동안이나 팀의 수비를 지켜왔던 쿨리발리를 잊을 정도였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리버풀을 대상으로 한 매체잖아요. 리버풀이 지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번째 만남에서 나폴리 원정 4대1로 크게 졌는데, 그때 대단한 활약을 펼친 선수였고, 그때부터 리버풀이 김민재 선수를 주목하고 주시하기 시작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김민재 선수 영입설의 출처는 역시 이탈리아 매체인데요. 먼저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일 나폴리스타를 출처라고 하면서 일 나폴리스타 역시 이탈리아의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소개했는데, 이 보도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영국 화폐 단위로는 4,500만 파운드에서 7천만 파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유로로 따질 경우에는 5천만 유로에서 8천만 유로, 즉 유럽에서도 최고급의 선수들에게 지불되는 이적료 액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인데요. 오직 7월 첫 2주 동안만 발동이 된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서는 인테르 밀란의 아르헨티나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슷하게 삽입한 바가 있다고 했어요. 많은 에이전트들이 이런 형태로 선수들의 이적을 용이하게 하고 이적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옵션들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많은 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소문 속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우선은 현재 잘 적응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 나폴리에 잔류한다는 것을 또 선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7천만 파운드라는 금액은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1,07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만약 성사될 경우에는 아마 다시 이 금액을 능가할 수 있는 한국인 선수가 나올까 싶을 정도, 아시아 선수가 나올까 싶을 정도의 거액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평가했던 최고액 이적료 금액이 8,500만에서 9천만 유로 정도였으니까 실제 그 금액이 지불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국 언론이 인용한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실제 그렇다면 원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신년 기사는 아니었고요. 실제 이 기사가 나온 날은 2022년 12월 29일이었어요. 그날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인테르 밀란과의 경기를 앞둔 나폴리의 소식을 소개하면서 가라데 김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바이아웃 조항 지불을 원한다, 이런 큰 헤드라인이 나온 것인데, 정말 큰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부각된 상황이에요.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바이아웃 금액은 2주간 5천만 유로다라고 이제 그래픽도 나왔는데, 이 보도 내용 주요 상황들 우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 수비수는 오직 해외 클럽으로만 발동되는 5천만 유로에서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를 원하고 있다.
김민재는 나폴리 잔류를 원하고 있다. 가라데김 김민재가 산시로로 돌아온다. 지난해 9월 AC밀란을 상대로 아크로바틱한 가라데킥으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막아냈던 장소다. 그때의 플레이로 나폴리 팬들은 김민재를 찬양했다. 물론 한국은 태권도의 나라다. 그리고 유명한 그의 별명은 괴물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당시 브라임 디아스의 슈팅을 막아냈던 그 플레이가 조금 가라데킥 같았다라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탈리아 신문이 그렇게 소개하면서 현지에서의 반응을 전하면서도 김민재의 나라 한국은 가라데가 아니라 태권도의 나라다라고 또 소개할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서 대단한 경험을 한 김민재,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6강전에 브라질을 상대로 대단한 도전도 하고 왔다. 그리고 김민재는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이라는 마라톤 경쟁의 영웅으로 활약 중이다.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오랜 기다림 끝에 재개되는 경기는 인테르 밀란과의 경기다. 그리고 이날 밤 그를 원하는 많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경기를 지켜볼 것이다. 이제 인테르와 나폴리의 빅매치로 이탈리아 세리에 A 겨울 휴식기 이후 첫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가 양팀 팬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많은 팀들의 스카우트와 감독들이 주목할 것이다 라고 또 예고를 한 것입니다. 맨유와 리버풀이 바이아웃 조항 발동을 고려 중이다. 오직 해외 구단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발동되는 조항이다. 물론 여기에는 김민재의 의향이 중요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카우트가 여러 차례 나폴리 경기장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리버풀도 극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민재 본인의 의지이며 김민재는 나폴리 잔류를 원하고 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와 인터뷰에서 나폴리의 지운톨리의 디렉터는 나폴리의 바이아웃 조항은 대상 클럽의 조건에 따라서 5천만 유로에서 8천만 유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폴리는 김민재를 잃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아웃 조항을 수정하는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해외 구단을 대상으로만 5천만 유로 이적료를 지급하는 팀이 있다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 협상 없이 그 팀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단독으로 나폴리의 지운톨리 디렉터 김민재 선수 이적 협상에서 조건을 이제 구성하고 협의를 했던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해요. 그에 따르면 상대 구단이 또 어느 정도 재정 규모가 있고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수익이 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도전하는 리버풀이나 또 맨유 같은 팀이라면 최고액인 8천만 유로를 내야만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 이 5천만 유로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재정 규모나 다양한 조건상으로 낮은 단계의 팀일 때만 가능한 이적이지 이런 레로라는 빅클럽들이라면 8천만 유로를 나폴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 금액이라면 사실 나폴리가 왜 굳이 재계약을 할 것이냐. 8천만 유로만 벌게 돼도 2천만 유로 정도의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크게 남는 장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도 김민재 같은 선수를 사기 어렵다는 것을 나폴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아웃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해서 조금 더 나폴리가 재정적으로 유리하고 또 김민재 선수를 더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면서 또 김민재 선수에게 더 나은 개인적인 조건도 제공하려는 그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나폴리도 김민재 선수와 더 동행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김민재 선수가 원하는 추후 이적을 완전히 막지 않기 위한 그런 그 협상을 하는 것이니까 김민재 선수 본인도 또 나폴리에 남아서 더 뛰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다시 하자 이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8천만 유로를 지불하는 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김민재 선수가 유럽 이적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계속 연결이 됐었는데 리버풀이 언급된 것 사실 리버풀도 이전부터 김민재 선수가 많이 연결이 됐었고 페네르바체에서 뛰던 시절에도 리버풀 스카우트가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지켜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맞상대를 했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됐죠. 위리겐 클롭 감독이 나폴리 원정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심판진과 인사를 하면서 또 다가왔던 김민재 선수에게 먼저 손을 뻗어서 또 악수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물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상대 선수와 인사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토트넘과 경기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다정하게 또 인사하고 또 친분을 나눴던 클롭 감독이 김민재 선수 또 한 명의 또 한국 선수에 대해서 분명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럽의 현지 중계 카메라도 이 장면을 클로즈업했다. 모든 선수와 선수 간, 선수와 감독 간의 인사를 이렇게 다 조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현재 핫하다는 것 그리고 클롭 감독이 김민재 선수와 인사를 나눈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리버풀이 나폴리에 4대1로 크게 졌는데 그때 조 고메스 선수가 워낙 수비적으로 부진했고 실책을 많이 했었죠. 더불어 판데이크 선수도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의 측면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했고 또 살라 선수와의 개인 대결에서 승리했고 피르미노라든지 뭐 리버풀이 내로라는 공격수들을 다 잘 막아내면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이 경기 이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이 더욱더 구체화가 됐었거든요. 물론 아쉽게도 안필드 원정 당시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후반에 교체 출전했던 누네스 선수의 헤더 슈팅을 좀 막지 못한 상황도
상황들도 있었고 또 누네스 선수의 헤더 경험을 빠뜨리면서 살라의 또 골을 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김민재 선수는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했었고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더욱더 부담이 컸던 가운데 나왔던 실책이었어요. 경기 막판에 와서야 흔들렸지 그 전까지는 또 끈질긴 수비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김민재 선수를 마음에 좀 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수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1월 3일 새벽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브렌트포드의 3대1로 완패를 당했고 이 과정 속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크게 드러났는데요. 브렌트포드전뿐만 아니라 2022 카타르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른 아스톤빌라전, 레스터시티전도 승리는 했는데 실점을 했어요. 즉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 연속 실점을 했고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성적이 개선된 것이지 수비력 자체가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버질 판데이크 선수가 입단 5주년을 맞이하기도 했고 또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판데이크 선수의 파트너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프랑스 대표 선수인 이브라히모 코나테 선수가 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를 보여줬고 아직 어린 선수이고 장래성도 있는데 막상 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는 굉장히 연달아서 실책을 하면서 부진했었고 조고메즈 같은 경우에는 25세에 아직 창창한 나이고 잉글랜드 국적 선수지만 경기력이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카메룬 수비수인 조엘 마티프 같은 경우도 판데이크와 나이는 같은데 훨씬 더 빠르게 황혼기가 오고 있고 또 잉글랜드 국적 수비수인 나다니엘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에 뛸 정도의 클래스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브렌트포드전 실점 장면을 보면 코너킥 상황에서 코나테가 이 공을 허술하게 처리하면서 자책골을 내줬던 부분도 있었고요. 후반 39분에 쐐기골을 허용할 때는 은베모와의 1대1 상태에서 실책을 범하면서 빠뜨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나테가 장래성은 있지만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다. 결국엔 판데이크의 장기적인 후계자이자 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전천후로 이 센터백 라인을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단주가 구단을 이제 매각하고 더 큰 자본의 팀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네덜란드 대표 공격수인 코디 각포 선수를 영입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이 선수를 영입한 것뿐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또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고 리버풀이 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든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팀답게 또 이런 그 성적을 다시 한번 내기 위한 투자 의지가 있거든요. 현재 첼시와 연결되고 있는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액의 이적료가 들다 보니까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대신 더 시급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센터백 라인의 보강을 추진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를 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최고 8천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1월 달에 열릴 6경기에 그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상대팀이 많습니다. 당장 1월 5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 인테르 밀란과의 빅매치가 원정 경기로 펼쳐지고요. 1월 14일 토요일 새벽 4시 45분에는 유벤투스와의 경기 그리고 1월 마지막 일정으로 로마와의 경기까지 있습니다. 이 경기들에서 모두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나폴리의 선두질주가 이어진다면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들의 적극성이나 또 오퍼의 규모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지키기도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월 5일 마침내 나폴리의 후반기 경기 김민재 선수는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판 스카이스포츠에서 수비라인 디 로렌초와 김민재의 선발 출전은 확실하다라고 했고요.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인 라흐마니가 부상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100%의 경기 감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브라질 수비수인 주앙 제주스가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레프트백으로는 스팔레티 감독이 강팀과의 경기에선 수비력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올리베라를 마리우 후이보다 선호한다라고 알리면서 인테르전 포백 구성은 디로렌초, 김민재, 제주스, 올리베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앙귀사, 로보트카, 치엘린스키, 공격은 오시멘, 폴리타노, 크바라첼리아 이렇게 4-3-3의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어떤 활약을 펼치냐에 따라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대표하는 두 명문팀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그 계약 규모가 8천만 유로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말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 일이 벌어질지 그 팀이 맨유와 리버풀이라는 어마어마한 팀이 될 것인지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에서의 역대급 도전과 이적 시장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정밀하게 체크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